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국내 이야기 말고 해외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저도 이제 서치를 하다가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 내용이 조금 제 기준으로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좀 하고 싶은데 이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앞전에 이제 할 게 좀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소개를 못 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싱. 병원.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자신의 생명을 의료진에게 맡기는 곳이죠. 특히 링거를 맞고 있는 환자라면 자신에게 연결된 수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의료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한 병원에서 그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몸에 연결되어 있던 링거에 누군가가 배설물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 사람이 병원에 침입한 외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2026년 일본 지바현 가시와시에서 벌어진 이른바 간호사 링거 배설물 주입 사건입니다. 도대체 그날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경찰은 어떻게 한 명의 간호사를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일본 지바현 가시와시에 위치한 가시와 타나카 병원. 이곳에는 75세 남성인 회전 A지 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회전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몸에는 치료를 위한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새벽 이 환자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시간은 오전 3시 55분경.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고 병원 역시 야간 근무가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상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연결되어 있던 점적 튜브에서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흔적을 발견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료상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었고 링거가 연결된 튜브에서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링거와 연결된 튜브에서 발견된 물질이 사람의 배설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병원에서 사용되는 링거는 환자의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의료용 액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곳에 배설물을 넣었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결된 행동입니다.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피해자의 사망이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1월 31일, 75세의 회전 씨는 결국 숨을 거둡니다. 경찰이 파악한 사인은 폐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습니다. 폐혈증은 세균이나 감염 등에 의해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전 씨의 혈액에서는 사람의 배설물에서 발견되는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경찰이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게 만든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됩니다. 전날까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환자가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됐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링거에서는 배설물이 발견됐으며 혈액에서는 배설물과 관련된 세균까지 검출됐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병원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누가 이 환자의 링거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병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의 링거를 만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간호사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을 드나드는 것이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던 층을 담당하고 있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51세의 여성 간호사 후루카와 미유키 씨입니다. 당시 후루카와 씨는 다른 준 간호사와 함께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있는 층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시간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병원 내부의 CCTV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병실 주변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그 결과 후루카와 씨가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약 1분 정도 뒤 병실 밖으로 나오는 모습까지 포착됩니다. 물론 병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범행을 했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였던 만큼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다른 정황들과 함께 봐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대, 피해자가 있던 층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의 병실에 출입한 CCTV 기록,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수사 자료들. 이런 정황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경찰의 의심은 후루카와 씨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사건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정황이 등장해요. 바로 스마트폰 검색 기록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스마트폰에서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검색 기록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배설물 주입, 죽을까? 라는 취지의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런 검색을 한 사람이 실제로 사건의 범인이라면 범행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검색 기록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후루카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여러 정황과 그에 따른 혐의에 대한 내용이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이 더욱 기묘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범행 이후의 행적 때문입니다. 후루카와 씨는 사건 이후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도쿄의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돌봐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을 떠난 뒤 다른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고 돌봐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을 떠난 뒤 다른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15일, 경찰은 결국 후루카와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1월, 환자가 사망한 것은 1월 31일, 그리고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한 것은 7월 15일.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하필 배설물이었는지, 그 배설물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링거에 넣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후루카와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는지 아직 밝혀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범행 동기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인지, 환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은 범행 자체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환자는 자신의 몸에 연결된 링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링거가 정상적인 치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것을 넣었는지 환자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병원이라는 장소에서는 환자가 의료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주겠지? 이 링거는 나를 낫게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겠지?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뢰를 이용해 누군가 환자에게 접근했다면 그건 단순한 범죄를 넘어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진짜 내용이 진짜 기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슨 귀신이라던가 뭐 괴물이 나온다던가 요괴가 나온다던가 하는 이야기보다 어쩌면 이게 더 저는 공포스럽거든요. 왜냐면 진짜 저도 사실은 제가 장염이 심해가지고 제가 토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가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맞았던 그 수액에 타인의 대변이 섞여서 저한테 이제 제 피를 따라서 타고 들어왔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병원이 이제 세이프 존이라는 안심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지 않나요? 경찰서와 같이. 아무래도 저희는 어렸을 적부터 그래도 이제 치료받는 곳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배신감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역시 일본이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이런 죽음의 방식이 너무 신박해서 어 진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들이 있겠죠. 저희가 이제 뭐 듣고 본 것들이 여러 가지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사람의 대변이 얼마 정도로 안 좋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연예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연예인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아이가 태아로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응가를 먹고 그래서 이제 태아가 응가를 먹으면 죽는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들은 내용이라서 저도.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진짜 뭔가 그런 게 맞는 것 같긴 하던데 혹시라도 이제 뭐 제가 다르게 알고 있으면 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태아가 먹으면은 이게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제 노약자분한테 75세 고령의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분한테 백의의 천사로 알려져 있는 간호사님들이 그런 행위를 한 게 충격적이에요, 진짜.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제가 내용을 읽은 거를 잘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검색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대변 먹으면 죽을까? 막 이렇게 검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링거줄을 갈면서 그거를 넣으면서 그 수액을 넣으면서 대변이 섞인 그러면서 웃으면서 몸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웃으면서 그런 걸 또 검색하시고 그걸 또 웃으면서 넣으시고 막 그러셨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 물론 새벽 3시 55분 경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상상을 하면은 진짜 너무 무서워요. 너무. 그래서 저는 근래 제가 봤던 어떤 귀신 이야기 이런 것보다도 이 사건이 더 좀 충격적이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그 길거리를 다니면 이제 CCTV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 내부에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간호사님들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CCTV에 찍혀도 아무도 이상함을 감지를 못 하잖아요. 왜냐면 간호사님께서 본인의 일을 하시는 게 CCTV에 찍히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이상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이상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가만히 진짜 뭐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진짜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면은 진짜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저한테. 자, 어쨌든 저의 충격적인 저의 소감. 제가 이 사건을 뭐 보면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생각이라던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신박하시고 기괴하고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혹시 댓글들 또 혹시 그 이제 생각이나 소감이나 후기 이런 거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도 근래 댓글을 진짜 짧은 한마디여도 달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항상 제 거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렇지만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도 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저는 이만 다음에 다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